자, 주말에 미국에서 북한이 미 대선 직전에 대선판을 흔들기 위해서 트럼프를 도와주기 위해서 도발을 할 것이다. 군사 도발을 할 것이다 라고 미국 정부가 그래서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이걸 별로 다루지도 않고 천하태평인데 정작 미국에서는 북한이 군사 도발 타이밍을 미 대선 직전인 10월경에 하지 않을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북한이 러시아하고 군사 협력으로 핵무기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러시아가 탄약은 14배, 미사일은 22배 생산을 증가했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 작전 기간 중에 어떻게 갑자기 미사일 포병 무기 생산량이 22배가 늘었다고 푸틴이 자기 입으로 말하는 군사력 증강이 나타났을까? 그래서 푸틴이 며칠 전에 모스크바 인근의 한 미사일 회사에서 방산업체 대표들과 대면을 했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 침공 기간 동안에 미사일 포병 무기 22배 이상 증가, 전자전 장비 정찰 시스템 15배, 탄약과 타격 무기 14배, 차량 7배, 항공 드론 4배, 장갑 전투 차량 무기는 3.5배가 증가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푸틴의 이런 이 자랑과 또 푸틴이 지금 북한을 방문한다고 곧 지금 예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푸틴의 갑작스러운 무기 증강에 대한 자랑은 결국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대가고, 그래서 푸틴이 북한을 곧 방문하고, 그래서 둘 사이가 지금 엄청나게 무기 공급으로 인해서 밀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이 러시아가 자신들을 지원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이런 나름의 확신을 가진 상황에서 이 미국의 트럼프 당선을 돕기 위해서 지금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미국에서는 10월의 서프라이즈다. 북한이 푸틴의 재촉을 받고 미국 대선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한반도에서 가장 도발적인 군사 활동에 나서는 10월 새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러시아가 이란을 갖다가 재촉해서 사주해서 하마스의 습격을 가져왔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중심이 러시아에서 이스라엘로 옮겨갔죠. 자, 푸틴은 또 한 번 그런 거를 갖다가 북한을 움직여서 남한의 군사 도발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미국 대선에서 승리해 이 백악관 복귀를 노리는 트럼프가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바이든의 무능한 리더십 때문에 벌어졌고 자신이 있었다면 안 일어났다. 자, 그랬는데 또 대선 직전에 이제는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면 이것도 또 트럼프는 똑같이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보 당국자는 미 MBC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도발적으로 나올 것임을 의심하지 않고 문제는 얼마나 그 도발의 강도를 높일까 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북한이 실제로 DMZ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서해안 도서 지역에 포격을 가하는 등 군사 도발에 나서는 것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최근에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도발을 해도 미 대선 전에 ICBM을 갖다가 쏘는 미국을 겨냥한 도발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냥 북한의 불장난 정도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실질적인 전쟁 도발을 남한에 대해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정보통은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따른 지역 불안정을 싫어하기 때문에 푸틴이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는 것을 주저할 수도 있다는 말도 있지만은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중국이 지금 3일째 대만 해협을 포위해서 대만을 압박하고 있고 심지어 반중국 인사들을 공격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푸틴이 수주 안에 북한을 방문하고 김정은과 회담을 가지고 북한의 엄청난 포탄과 군수물자 지원의 대가로 군사 기술을 이전해주고 나아가가지고 또 북한의 정찰 위성을 기술을 지원해주고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푸틴이
그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커버해 주겠다고 약속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 간에 주고받는 기술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공영방송격인 MBC에서 방송을 했고, 푸틴이 미국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확실하게 당선시키기 위해서 북한을 부추겨서 고강도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의 결집을 약화시키려고 중동에서 하마스를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듯이 한반도에서 제3의 전선을 만드는 10월 서프라이즈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일어날 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문제는 얼마나 확대될 건가 하는 것이다라고 미국 정보 당국의 주요 책임자가 이걸 언급했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컨티전시 플랜, 비상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장소에서 이런 유사한 언급이 나왔어요. 자, 한국계인 수미테리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요.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공개한 다가오는 북한의 위협이라는 제하의 기고문에서 11월 미국 대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재개라는 또 다른 비상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미국 선거 기간에 행동을 했던 역사가 있고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의 연구 결과 북한은 미국 선거가 있는 해 다른 해보다 4배 이상의 무기 실험을 많이 한 걸로 나타났다. 한반도 상황이 이미 격화하고 있고 1월 10일 북한의 김정은이가 한국을 주적으로 선언하고 평화 통일을 위한 모든 대화를 종료하고 적대감을 키울 발판을 마련했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협상에 관심도 별로 없다. 그래서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협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래서 협상과 양보를 통해 얻을 실익도 없다고 여기고 있다. 그래서 핵 능력을 가속화시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이든과 문제를 일으켜서 바이든의 대처 능력을 갖다가 지금 미국 내에서 비판이 나오도록 만들면서 트럼프 복귀를 지원할 거다.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김정은하고 좋은 관계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그것도 지금 김정은을 부추기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은 자신에 대한 세계적 무관심이 가장 심한 타격이고 최소한 치명적이지 않은 도발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천안함 연평도 사건과 같은 유사한 제한적 한국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공격은 빠르게 통제 불능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핵무장한 불량 국가와 전쟁에 휘말리는 일은 미국으로서는 악몽의 시나리오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억제 노력에 대한 강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한미일 간의 방어 협력이 정진돼야 된다고 지금 비상 상황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북한이 10월쯤 남한에 대한 군사 도발을 갖다가 감행할 거고 그것이 통제 불능 상황으로도 갈 수 있고 미국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것이 우크라이나에 이어 이스라엘 그리고 한반도에서 제3의 전선을 여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걸 트럼프가 원할 수도 있고 러시아가 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북한이 별 부담도 없이 10월쯤에 남한에 대해서 도발을 하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쇼킹한 기사로 가고 미국에서는 북한을 관리 못한 바이든 행정부의 치명타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넘쳐나고 자, 그 속에서 트럼프가 자신이 김정은이하고 이걸 잘 해결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그러는 속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쪽으로 가는 이 악몽이 결국은 북한의 김정은이나 푸틴으로서는 원하는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미국 외교협회와 MBC에서 동시에 등장했다는 게 우리가 좀 무시무시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 문제라면 다 관심도 없어요. 정작 당사자인 한국 사람들이. 근데 지난번에요. 이재명과 윤석열 간의 영수회담에서
안보 관련 논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국가적 재난은요, 권력 투쟁에 몰입해서 지도자들이 한마디로 자신들의 이해관계 외에는 관심이 없을 때 국가적 재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아무도 안보에 관심이 없는 상황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